자, 같이 볼게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해. 왜냐면 너희가 나중에 뒤로 가서 어떤 도형을 배우든 어떤 함수를 배우든 다 직선과 연계해. 그러니까 직선은 베이스로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에 대해서 잘 다루어야 되고, 근데 다만 어렵지는 않아. 이 정도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일단 중등 거, 중2 때 걸로 점검해 볼게,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지 뚝딱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오늘 다 외운다는 마인드로 해. 얘들아, 별거 아니라서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러니까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직선을 구할 수 있으면 너희가 웬만한 상황에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직선은 다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야. 첫 번째는 기울기랑 y절편 줄 때. 기울기랑 y절편을 주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말이야. 두 번째는 기울기랑 한 점을 줄 때. 여기서 한 점이라는 건 당연히 지나는 한 점을 주는 거야. 지나요 해도 되고 아니면 공식으로 해도 되고. 세 번째는 지나는 두 점을 줄 때. 네 번째는 두 점 중에 특별한 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즉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y절편 줄 때의 전반적인 목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얘들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하면, 얘들아, 직선의 모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뭐 이렇게 함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 1차함수꼴로. 사실 정확하게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 이걸로 표현되는 건 아닌데, 선생님 너무 러프하게 갈게.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는 안 할게. 자, 이렇게 표준형이 있고, 표준형에다 하나씩 구한다고 생각하면 좋아. 이게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2이고 y좌편 1이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식을 뚝딱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줬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이고 2,5를 지나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2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건데 지나요 해서 5는 2x, x에 대입해야지. 4 플러스 n 해서 n1이네 해서 직선을 이렇게 구하는 게 중학교 2학년의 방법인데, 이제 공식이 있어서 공식을 외웁시다. 이게 중요한 공식이거든.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요. m x-x1 플러스 y1 하시면 돼요. 30초 줄게. 외워. 봐봐. 적용해볼게, 얘들아. 증명은 이따 한번 해줄게. 별거 아닌데. 적용해보면 m에 2 넣고 x1, y1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y는 2 x-x1 플러스 y1 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얘들아. 3년 내내 쓸 공식이니까 깔끔하게 외워주고, 증명은 막 알진 않아도 돼, 얘들아. 근데 굳이 증명해보면 이래. 이게 자취방정식으로 증명하는 거거든, 이것도.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2,5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근데 이제 저걸 증명을 할 거니까 x1, y1으로 하자. 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얘 기울기는 m이라고 말해볼게, 대충.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건 얘들아, 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택해서 x, y라고 잡았을 때 x랑 y 관계식을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치 방정식이 원래 이런 개념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x랑 y 관계식을 구해보면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m이다를 해볼게. 기울기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겠지. 이게 자치 방정식이야. 이게 저 직선의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지. 이게 x랑 y 관계식인데 정리해보면 이 되고 이어서 증명이 된 건데, 증명 얘들아 모르면 몰라도 돼. 이거 막 엄청 중요한 거 아니니까 사용하는 게 중요해. 얘는 특히 이거 너희 선생님 근데 왜 자꾸 증명을 보여주냐면, 이거는 자치 방정식 개념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라고 경험을 쌓아주려는 거야.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공식 자체가 중요해요. 잘 적용하셔요. 거꾸로도 할 수 있으면 좋아. 이거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 자, 다음 문제 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야,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고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건데,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기울기 구하면은 기울기랑 한 점으로 바뀌어버려. 문제가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은 기울기랑 점 하나로 문제를 풀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그럼 기울기가 얘들아 영어로 어쩌고 m 어쩌고 저쩌고라서 보통 기울기 m이라고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정확히 스펠링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 약자야 얘들아, 우리가 쓰는 건. 자, 기울기 구해볼게요. 1분의 2니까 기울기 2지. 그럼 기울기랑 지나는 점으로 문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나는 점을 예 써요 예 써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계산 편한 걸로 하면 돼. 이걸로 해볼게. 그럼 기울기가 2이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랑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기울기 먼저 구해서 기울기랑 지나는 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빨간색을 외우셔요. 자, x절편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에 주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이제 x절편을 만약에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하면 이거는 얘만의 공식이 따로 있기는 해. x절편이 y,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야. 이게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증명해볼게. 근데 얘들아 이게 공식을 외워주긴 해야 돼. 외워주긴 해야 되는데 공식 당연히 모르고도 풀 수는 있어. 얘들아 x절편이 a라는 소리는 직선이 a, 0을 지난다는 소리거든. y절편이 b라는 소리는 직선이 0, b를 지난다는 소리야.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로 바뀐 거야.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이 순간에 기울기랑 y절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거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야. 이거 잘 바꾸면 얘가 돼. 공식을 이렇게 외울까 이렇게 외울까의 선택에서 이게 선택된 거야 얘들아. 똑같은 애거든 지금. 바꿔볼게. 똑같은 애인 걸 양변을 b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돼. 얘만 좌변을 이용하면 완전 똑같은 애가 되겠죠. 당연히 같은 애니까. 근데 선생님 왜 공식을 이렇게 이쁘게 안 외우고 이렇게 외우라고 물어보는데, 내 눈엔 이게 더 이뻐. 이게 더 편할 때가 많고요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편 진짜 잘 보이거든. x절편 구해볼게 얘들아. y 영르면 되겠지. x절편 a지. 양변 a 곱하면 되니까.
y절편 b지. 그러니까 엄청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이런 거 만약에 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 일단 직선이잖아 얘들아. 그럼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니까 그래프 그릴 때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3이니까 이거네 라고 이렇게 뚝딱 그려버리는 거죠. 뭐 이런 면적 구해봐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되겠고, 이것도 여러분은 이제 생소했을 텐데 고등에서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2를 지나면 많이 나오는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x 더하기 1분의 y는 1. 이렇게 되는 직선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안 예쁘니까 정리만 적당히 해주면 돼. 그럼 정리를 적당히 할 건데 얘들아, 너 이 번분수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무나 줘. 여기 분자 주거나 분모 주거나 해. 번분수 계산할 거니까 1분의 x로 바라보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분의 2x니까 마이너스 2x 되는 거 괜찮지? 그래서 y는 해서 정리하면 똑같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이렇게 직선 구하시면 돼요.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직선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이외의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직선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거 모르진 없을 거고,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깔끔하게 외워주고, 이거 조금 생소할 테니까 다시 외워주고. 자, 이거랑 이거 머릿속에 한번 쭉 정리해봐 얘들아. 자, 다음 내용 볼게. 여기 첫 페이지에 아랫부분 봐봐. 직선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는 뭐 교과서에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직선을 해석할 때, 아까 선생님이 직선은 3년 내내 어떤 단원에서든 같이 연계돼 라고 했잖아. 그때 해석에 이용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려면 이런 시선이 있어야 돼. 직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한테 얘들아 너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야.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모르거나 지나는 점을 모르고 기울기를 알거나야. 그러니까 직선은 얘들아 우리 보통은 이거잖아. 항상은 아니고 보통은 이건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 기울기랑 y절편인데 y절편을 조금 일반화시키면 지나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직선의 구성 요소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구성 요소야. 둘 다 결정나면 직선이 결정나버려. 근데 그럼 이제 해석의 여지가 없지. 그냥 딱 고정돼 있는 거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결정난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게 어떤 상상을 해줘야 되거든, 직선을. 그런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요소 중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지를 알아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모르는 상황이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라는 말만 있으면 지나는 점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직선을 생각할 때 기울어진 정도는 결정나 있는 거야. 한 칸이면 두 칸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정도 기울기로 지나는 점을 모르니까 이렇게 직선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미지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거 다 평행하게 그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나. 기울어진 정도가 이 기울기 2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직선이.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범위를 구한다던가 해석을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기울기가 2인 직선. 다시 하자. y는 2x 플러스 k라는 애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단, 점 A의 좌표는 1,1이고 점 B의 좌표는 1,9라고 해볼게. 이게 문제가 안전한 거야, 얘들아. 딱 깔끔하게 나왔어. 그럼 이제 기하학적으로 상상을 해주는 거지. 그려야지, 얘들아. 그러면 1,1을 찍어, 일단. 1,9를 찍어. 좀 쉽게 만든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있어도, 다른 데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선분 AB는, 왜 이러냐, 이거. 선분 AB는, 이게 선분 AB고 지금 Y축과 평행하겠지. 내가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K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말한 조건이라는 건 이거야. 만나가 조건이야. 그럼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를 알고 지난점을 모르니까 기울기가 2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잡아주라는 소리야. 이게 너희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에서 맨날 하는 해석이야. 그러면 안 돼.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볼게. 얘가 조건이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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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은 이 순간과 이 순간을 기준으로 K가 Y절편이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고 이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순간에 K값을 구하면 이 순간에 K값이라는 건 1,1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야. 얘가 K는 마이너스 1일 때고 얘를 구해보면 1,9를 지날 때니까 K가 7일 때거든. 그래서 이 선분이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1과 7 사이에 있어야 되고 선분과 만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각각의 마지막 순간에도 선분과 만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야. 이런 해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앞으로 너희한테 얘들아 너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몰라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상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냐? 두 번째 상황은 얘들아 이거 다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니야. 얘는 모르고 얘는 아는 상황을 보자.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는데 지난 점을 아는 상황.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얘도 많이 나오거든. 둘 다 출현 빈도는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를 조금 더 못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나는 점이 딱 결정 나 있어. 여길 지나야 돼. 그리고 기울기를 몰라. 그럼 기울어진 정도를 모르는 거지. 이런 것들 중 하나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미지를 잡아줘야 되냐면 이 점에 꽂혀가지고 뺑글뺑글 돌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직선을. 그러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순간을 찾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직선을 바꿔야 되겠죠?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로 합시다. 자, 이 직선이 선분 AB랑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m의 범위. 그럼 역시 그려야지 얘들아. 그려보면은 여기다가 그리자.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야, 이게 얘들아. 엄청 쉬운 일이야. 1,1a고, 점이 좀 다른 데 있어도 그렇게 안 어려워, 얘들아. 똑같이 하면 돼. 그럼 이제 지금 y축과 평행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직선을 상상해줘야 되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기울기는 모르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라고 이걸 찾아내야 돼. 얘가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나거든. 그걸 이제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라고 불러. 그때 얘를. 그때 이 점을, 이거 찾는 법 알려줄게, 얘들아, 선생님이.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게 중요해서 책에서는 보통 이제 정점이라고 부르기도 해. 정해진 점, 뭐 이런 의미. 일단 얘가 얘들아, 찾는 법은 이따 알려줄게. 인정부터 하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때 y 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일, 1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마일, 1을 지나, 여기서. 이거 찾는 법은 이따 알려줄게. 지금 해석에 좀 집중을 하자. 여기서 직선이랑 얘랑 만나야 돼. 그러면 봐봐.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하다가 이 순간에 만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만나 하다가 이 순간까지 만나지. 만나? 이제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계속 안 만나, 안 만나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지금 기울기가 0이거든.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2칸, 8칸이니까 4야. 2칸, 8칸. 그러면 직선이랑 선분이랑 만나려면은 m이 기본적으로 0에서 4 사이 있으면 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만나겠지. 근데 0이어도 이렇게 만나는 거 맞지, 선분과. 4여도 선분과 만나는 거 맞으니까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범위야. 이렇게 해석을 나중에 많이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큰 맥락상 얘들아,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상황 또는 두 번째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 너희 기울기의 대소 판단을 조금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모든 직선이 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딱 하나 못 나타내. x는 3, 이것도 직선이잖아, 얘들아. 그래프 그리면 x는 3이면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못 나타내. 그러니까 이 상황 빼고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얘들아. 근데 이건 좀 특이 경우니까 나중에 다룰게, 얘들아. 대부분의 직선은 얘가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를 보고 싶어.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얘들아, 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우하, 음수야, 괜찮아? 중위 지식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우하, 음수.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되면 이게 기울기가 0인 거야, 얘들아. 얘는 음수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기울기의 대소를 말해봐 하면 당연히 1등, 2등, 3등으로 크기선이겠지. 얘가 제일 크고 얘는 0. 0이니까 두 번째고 얘가 제일 작겠지. 근데 이게 좀 세분화돼 있을 때 얘들아, 노랑이의 기울기는 연도보다는 크고 빨강이보다는 작은 애겠지.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기울기 대소를 찾는 게 편하냐면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서 얘들아, 아래 깔려있는 애가 기울기 작은 애야.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서 위에 있는 애가 기울기가 큰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아, 내 지금 기울기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커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왼쪽 보면 헷갈려, 얘들아. 왼쪽 보면 기준을 그렇게 잡지 마.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생각해. 기울기 커지고 있는 거야. 반대로 이러면 기울기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식의 모양이라면 얘는 절대 못 돼, 얘들아.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x는 몇은 될 수는 없다고. 근데 봐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데 기울기가 한 100억쯤 되자. 그럼 기울기가 100억쯤 되면은 이렇게 파랑이랑 되게 근접한 거지. 조금 더 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900억 뭐 이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00억 막 이래. 그러면 이런 파랑에는 되게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굉장히 막 500억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기울기가 0이 되고 기울기가 뭐 1이 되기도 하고 기울기가 엄청 커져서 500억까지 되면서 이러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보여줄게. 이거 중요해서. 기울기 이쪽 직선 부분에다가 해석이 중요해. 이거 다른 단원이랑 연계되는 게 많아가지고. 자, 선분 AB랑 직선이 만나도록 한대. 뭐 직선이 이번엔 직선이 쉽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기울기는 모르지만 0,0을 반드시 지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꽂아놓고 돌리면 돼. 근데 이거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500억이면 이래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500억 하다가 커지다가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0이 되고 양수가 되고 기울기가 한 500억쯤 되면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겠지. 그럼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과 이 순간을 경계로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이때라는 건 기울기가 한 칸,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고 이때라는 건 기울기가 세 칸, 두 칸이니까 3분의 2거든.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그려야지 만나잖아 선분과. 그래서 저 직선이 선분 AB랑 만날 M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하면 M이 기본적으로 마이랑 3분의 2 사이면 되고 이래도 만나고 이래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중은 이 일이 얘들아 엄청 긴 문제의 꼬다리로 조금 나오는 거야. 해석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점 찾는 거 방법 알려주기 어렵지는 않아. 아까 선생님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일 콤마 1을 지난다고 그냥 식을 보고 그냥 뚝딱 찾았잖아. 너희도 할 수 있잖아. 봐봐. 바꿔볼게.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말해봐 얘들아. 2,1 괜찮지? 이놈의 1 되잖아. 이게 뚝딱 찾는 거야 얘들아 그냥. 근데 여기서 물론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1,6n 플러스 9 지나잖아요. 맞아 지나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취지는 숫자 콤마 숫자로 찾자 이런 의미야. 내 취지는. 자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말해봐. 마이너스 5,9가 되겠지. 이렇게 뚝딱 찾으면 되고 이게 조금 복잡해서 잘 안 보이면 얘들아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고 싶은 거잖아. 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잖아. 항등식의 표현이지.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항등식 취급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빵빵 하면 무조건 찾아지는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9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빵빵 되도록 하는 x는 마오고 y는 9지. 그래서 마오 콤마 9를 반드시 지나는 거고 그냥 눈으로 찾고 이건 나의 암산 능력을 벗어났으면 이렇게 찾으면 돼. 가끔 암산 능력을 벗어나는 애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쉬운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야. 여기서 이제 2,1에다가 꽂아놓고 계속 돌리면 돼요. 돌릴 때 얘들아 근데 이 선 안 넘어가게 해. 이렇게 해석하세요. 혹은 이렇게 해석해. 근데 여기 이제 쫓아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직선에 대해서였어. 얘들아 이게 쉬운데 내가 진짜 엄청 길게 설명한 이유가 중요해서 그래. 너희 생각보다 이게 쉬운데 못하거든. 자 그리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전에 좀 자세히 했던 것들이라서 좀 속도를 낼게, 얘들아. 좀 집중하면은 어렵진 않을 거야. 잠깐 딴짓하면은 수업을 놓치게 돼 있으니까 잠깐 딴짓하지 말고 잘 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선생님 오늘 이 수업만으로 너희가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아. 왜냐면은 문제마다 어떤 특기 테크닉이라던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는 문제가 무조건 안 풀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먼저 확실하게 숙지해놔. 얘들아, 너희 직선의 시계 모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표준형 꼴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 두 개 만들어주자. 여기서 프라임을 붙이는 이유는 직선이 두 개 있을 거여서 구별해주고 싶어서 그래. y는 이러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래도 되긴 하는데 근데 뭐 관계라던가 그런 게 저게 더 잘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 안 하고 이렇게 네이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형 꼴이 있고 일반형 꼴이 있어. 는형 꼴로 만드는 거지. 얘가 조금 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어. 얘가 조금 더 일반화돼 있어. 일반형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는 단점이 뭐냐면 이 식으로는 x는 3을 못 나타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다 똑같아, 얘랑 얘랑. 근데 얘는 얘까지 나타낼 수 있어. A에다 1 넣고 B에다 0 넣고 C에다가 마삼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직선의 일반형이야,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직선을 잘 다루진 않으니까 거의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위에 것을 직선의 표준형, 아래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서 두 가지 시계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뭐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가 가장 내가 눈 감고 직선 두 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한 점 만나요. 마음에 안 드네. 한 점 만나요. 두 번째는 평행일치. 이거 책이랑 똑같이 하자. 평행일치. 평행일치. 마지막으로 조금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중 특이한 상황. 직교. 물론 얘는 첫 번째 상황에 속하는데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따로 다루기로 하자. 일단 각각의 상황을 말해보면 한 점 만나요. 평행해요. 이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할게. 두 직선이 일치해요. 수직으로 만나요. 혹은 직교해요. 라고 부를게. 각각의 이렇게 칸막이가 안 맞냐. 각각의 조건을 말해볼게. 이건 지금 그 상황을 부르기로 한 어떤 명칭이고 수직으로 만나요. 직교해요. 다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될 조건은 기울기가 다르면 되더라. 이거 외우셔요. 성들. 풀지 마세요. 힘들다 얘들아. 이거 너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돼서 이것만 갖고 문제가 풀리진 않긴 할 건데 이게 중요해 얘들아. 졸지 마. 해볼게. 이러면 기울기가 달라요 하면 돼. 기울기 다르면 무조건 만나거든 얘들아. 봐봐. 기울기가 달라. 진짜 조금 달라볼게 내가. 조금 달라. 안 만나잖아요 하면 안 돼 얘들아. 직선은 무한도형이야. 그러니까 쭉쭉 뻗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러면 가다가 언젠가 만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될 조건은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같고 다른 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로 생각하면 돼.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똑같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야. 이거 엄청 중요한 성질이니까 외우셔요.
두 직선이 직교할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야. 저번에는 증명했는데 이번에는 증명은 안 할게. 얘들아 일단 외워서 써먹어. 암기하셔요. 자, 그거를 내가 어, 두 가지 시계 모양으로 방금 내가 말한 조건을 표현해보면 기울기가 그냥 노랑이로 하자 우리. 기울기가 다르다면 돼. 이러면 이 그림 나오고 한 점에서 만나게 돼.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고 연립이라고 생각해도 돼 얘들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나는 y절편은 다르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똑같으면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암기하셔요. 이런 일반형의 모양으로는 여기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말을 잘 바꾸고 이쁘게 외우기 좋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증명하지 않을게요. 이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기울기가 다르다 하면 얘랑 똑같아져 얘들아. 바꿔보면. 증명은 안 하고 그냥 내용을 언급만 하고 넘어가기 전에 다 했어. 내신 대비 할 때는 증명도 조금 자세히 할게 얘들아. 이 증명이 내신에 나오진 않는데. 이게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고 이게 y절편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얘들아. 이거 중2 때 1차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똑같아. 교점이 여기서 1차 연립방정식의 해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1개.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1개.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거랑 똑같잖아. 기울기 같고 y절편 똑같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겠지. 이러면 여기서 이제 잘 안 외워지는 건데 이거야. 이게 잘 안 쓰는데 1학년 때는 가끔 나와. 2학년 때는 거의 안 나오거든. 2학년 때 나오면 얘들아 그냥 이걸로 바꾸면 돼. 이렇게 모양 바꿔가지고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하면 되거든. 잘 안 나오는데 고1 때는 종종 유용할 때가 있어. 네, 지금 외워. 금방 까먹을 건데 그래도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하자. 그냥 기울기 만들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를 바꿔보면 얘랑 똑같아져. 외우기 쉬운 모양으로 바꾼 게 이거야. 자, 1차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똑같기도 하고 일단 외워놓으셔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개념상 어려워하는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내용이야. 두 번째 거에 있다 얘들아. 이거 집에 가서 과제니까 빈칸 메꾸기 다 하고 나서 과제 풀어야 얘들아.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이거 나중에 원방에서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직선에서 이해해 놓는 게 좋아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지금 오늘은 조금 암기식으로 가야 되라. 나중 가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좀 외워버려야지라고 받아들여.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 이거 그래프 그리면 직선이죠. 얘도 직선이죠. 그럼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라고 하면 진짜 중2처럼 풀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중2도 풀 수 있어 이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은 얘들아 연립해서 찾는 게 기본이지. 연립을 해. 그러면은 1,2야. 이게 교점이야. 지금 구해보면 얘들아.
그러면 1,1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1,2랑 0,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면 y는 2x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이거를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어. 지금 내가 쉽게 디자인을 그렇게 했으니까 쉬운 거지. 이게 막 더러우면 더러울 수 있거든, 문제에 따라서. 교점을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연립이라서 좀 힘든 일이거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기보다는 손이 많이 가지,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한 직선에다가, 지금은 이게 더 비효율적으로 보일 거야. 근데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 다른 직선을, 결과가 y는 2x였어요. 다른 직선을 k배에서 더해. 이러면 이거 x에 대해서 1차식이고 y에 대해서 1차식이니까 직선이거든, 얘들아. 얘가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직선은 얘랑 얘 교점을 무조건 지나. 얘가. 그러면 얘가 원점을 지나버리면 돼. 왜 지나는지 이따 설명할게. 원점을 지나요 하면 0,0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럼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 해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4지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 전개해서 정리를 잘 해보면 y는 2x가 나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하나도 안 좋아 보이지만 이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봐봐. 얘들아 이게 일단은 봐봐. 졸지마.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얘가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해 볼게. 일단은 교점을 얘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말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야 될 거야. 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 직선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너희한테 설명해 볼게. 일단 직선이라는 사실이 설명하기 쉽거든. 이거 얘들아 싹 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모양을. 그러니까 일단 직선인 건 인정됐어. 이거 인정, 얘들아. 직선의 일반형이니까 당연히 직선이야.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을 설명해야 되는데, 얘들아. 얘랑 얘 교점을 내가 m,n이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의 값이 0이 된다. 교점을 m,n이라고 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이라서 그 식의 값이 0이거든. 그럼 내가 이 식 전체에다가 m,n을 대입해 볼게. x, m, a, y의 n을. 그럼 이 식의 값은 이 조건에 의해서 0이지. 이 식의 값은 이 조건에 의해서 0이지. 그러니까 성립해버려. 내가 이걸 대입했는데 성립한다는 소리는 지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지나는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을 k배에서 더하면 무조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버린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식처럼 말해보면 직선 두 개를 써볼게요. 나중에 원에서 또 나와 얘들아. 이거 지금 이해해놔. 여기서 이해 안 갔으면 그냥 외워. 나중에 내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할 거야. 한 직선에서 능력이어야 돼. 다른 직선을 k배에서 더하면 능력까지 해야 직선이지.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라는 거예요. 두 직선이라는 건 이 두 개야. 외워.
자, 같이 풀어볼게. 다음 개념 볼게, 얘들아. 오늘은 문제 풀이보다는 내용 정리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자,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할게. 이거는 당연히 별표 100개짜리야. 왜냐면 계속 나오거든. 고2 때든 고3 때든.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 직선이 맨날 나온다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일도 맨날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얘들아. 점이 있고 직선은 이제 라인이니까 L이라고 많이 표현해.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점에서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H라고 하면 그때 PH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정의 내렸어, 얘들아. 약속이 그래. 근데 이제 거리가 영어로 디스턴스니까 보통은 다 D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L,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점의 좌표가 x1, y1일 때 이렇게 원 하는 건 상수화하는 거야, 얘들아. 상수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할 때 얘들아 제발 D는 하고 출발해. 그냥 여기만 외우지 말고. 그래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건 이제 암기하세요. 이거 증명은 내신에 가끔 나와. 근데 이제 내신 대비 할 때 외우자. 이거 증명을 외워야 되는 존재니까 얘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되게 길어서 증명하지는 않을게. 적용만 잘해 지금은. 내신 할 때만 잠깐 증명 외워주면 돼, 얘들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에다가 2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더라. 야, 지금 외워. 30초 줄게. 너무 크게 썼으니까 다시 한번 작게 쓰면서 외웁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저 넣는다. 대입한다. 절대값 빼먹지 말고 지금 외워. 자,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볼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래. 이제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바로 공식 뚝딱 하면 되는데 그려볼게 한번. 그래프 많이 그릴수록 좋으니까. 얘가 x-y 플러스 2는 0의 그래프야. y는 x 플러스 2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잘못 만들었다 얘들아. 왜 잘못 만들었냐면 얘가 얘 위에 있거든. 위에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정의가 안 되겠지. 빵이지 빵.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어. 5로 바꿀게. 그러면 1,5를 찍으면 얘들아 이쯤에 있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직선한테 이 점을 H라고 했을 때 PH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우리 뭐 어렵게 할 거 없이 공식 바로 써서 그냥 구하면 돼. 공식을 적용해 볼게 얘들아. D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바로 갈게. 절대값 2점 대입.
1 마5 플러스 2. 그래서 루트 2분의 2야. 정리해보면 루트 2가 되겠지. 이 거리 루트 2인가 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해봤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얘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이런 게 있어. 봐봐. x 마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랑 x 마 y 플러스 3,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4는 0이라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볼래? 이거 당연히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야. 안 평행하면 두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없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래 얘들아. 근데 이거 선생님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얘 그려보면은 얘거든 지금. 얘들아 이거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얼마겠어? 루트 2겠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게 정의돼 있냐면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 그냥 아무 한 점 잡아가지고 수선의 발 내려서 이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야. 간격이잖아. 그럼 내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봐 라는 건 이 위에 아무 한 점 잡아가지고 나머지 점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해 라고 하면 두 직선 이제 문자로 줄 거야 얘들아. 식으로 줄 거야. 아무 한 점이나 잡아. 정말 아무 한 점. 그럼 나의 선택은 계산하기 쉬운 점. 그러면 나의 선택은 0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이가 나의 선택이야. 그냥 아무 한 점에 잡아가지고 나머지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중요해 얘들아. 많이 나오는 일이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야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리고 너 이거 프린트 두 번째 거 몇 개 넘겨보면 얘들아 뒤에 좀 내 심화 개념도 넣어놨거든. 이게 내신할 때 나와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가 좀 심화 개념이야.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인데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리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도 직선이잖아.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인데 이 개념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치 방정식 개념으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특히 얘는 자치 방정식 안 쓰고도 풀 수 있는데 얘는 안 쓰면 좀 풀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자치 방정식으로 할 거야. 그럼 바로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두 가지 스텝 나와야지. 자치의 대상이 되는 점을 x, y로 잡는다. x랑 y 관계식을 구한다야. 조건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런 게 이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오늘은.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뭐냐면 얘들아 일단 각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직선 구해봐. 이 직선 구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은 이야 얘들아. 그리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뭐냐면 선분이 있어야지 일단. 그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 라는 게 수직 이등분선 이 방정식을 구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치 방정식 개념이라던가 성질을 찾아가지고 구하는 일을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는 다 싹 다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외워야 돼. 자, 봐봐.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예요. 중요하니까 외워놓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아무 한 점 잡아서 나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프린트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하고 얘들아 오늘 과제로 이거 프린트 먼저 하고 과제해.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